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0학년도 서울시 합격자 사례를 발표하게 된 조영승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멘탈 및 스케줄 관리 측면과 1차 준비 방법, 2차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방법이 결코 옳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공부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2018년에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4월 국가직 시험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생 실습을 갔다 오면서 교사라는 직업으로서의 굉장히 즐거움과 그 다음에 교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결과 1차를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때 끝도 없는 자만심으로 인해서 2차 준비를 대충 하게 되었고 결국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탈락 후에 멘탈이 너무 무너지고 또 집에서 있기도 너무 힘들어서 노량진으로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시원에 올라와 내가 떨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반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올해 재수로 서울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구 전공 역사 학원 현강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전체적인 학원의 1년 커리큘럼을 살펴보았어요. 저는 3월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3월에 기출분석 및 심화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문제풀이반 그리고 9월부터는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반을 수업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 스케줄에 맞게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리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에 3, 4, 5, 6월이 기출분석 및 심화반이니까 나도 다양한 서적을 읽으면서 살을 붙이고 기출을 분석하면서 사료를 많이 봐두자라고 대략적으로 스케줄을 짜두었고 7월부터는 문제풀이를 통해 내 실력을 점검하면서 실수를 줄이고 몰랐던 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결정을 하고 그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은 당일날 복습을 반드시 끝내도록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약속을 잡더라도 복습을 끝내지 않으면 약속을 취소하고 복습을 반드시 끝내고 다음 스케줄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 단위로 커리큘럼을 분석을 한 후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스케줄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최대한 자세하게 짰어요. 지금 보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남북국 시대를 오늘 공부를 하겠다라고 정하고 각각의 서양사 개론이라든지 역사교육론 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오늘 이 강을 반드시 듣겠다, 반드시 읽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스케줄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비워놓은 뒤에 못 지킨 스케줄이 있다면 그것을 일요일날 몰아서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제가 근현대사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X 표시를 쳐두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못한 부분을 마저 메꾸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짜다 보면은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는 스케줄 짜는 것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스케줄은 단순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정표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런 스케줄 짜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준비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꿀팁이라면 꿀팁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취직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구직 지원금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노량진에 올라온 상태여서 해당 자격을 갖추었었기 때문에 청년구직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제도라서 저 같은 경우 고시원비에 아주 쏠쏠하게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지원 제도를 잘 살펴보고 알아본다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참고했던 책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합격자분들 쌤과 특별히 차이점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서양사 특강을 딱 보고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최신 이론이 잘 반영돼 있는 것 같아서 서양사 특강을 서양사 개론만큼 많이 회독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서양사 문제 중에 서양사 특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몇 문제 나와서 그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책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 교재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점에 앞서서 저는 현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남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후에 학원에 남아서 자습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번 정도 설정을 해놓고 저 쌤들이 집에 가기 전까진 나도 집에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에 가기 전까진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뭔가 그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제 스스로 라이벌 의식도 약간 불태우고 승부욕도 불타올랐던 것 같아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원 교재 장점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선 사료를 매우 풍부하게 이제 실어 놓으셨어요. 지금 굿쌤의 한국사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책인데 이 지금 사료 같은 경우가 의정부 업무의 6조 기속 관련된 사료예요. 올해 이 사료가 한문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한문 사료가 굉장히 처음 한문을 모르는 쌤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실어 놓음으로써 1차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굿쌤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료를 한번 읽어보고 또한 나 같으면 이곳에 빈칸을 뚫어 놓을 것 같다. 이 단어에 빈칸을 뚫어 놓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료에 살을 붙일 건 무엇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후에 우리 역산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문 원사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전자도 못 읽을 만큼 한문을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한문을 일일이 외우는 것은 포기하고 이렇게 사료 위주로 사료에 나와 있는 한문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전공 책 같은 경우 다양한 사료들을 많이 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저한테 매우 맞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깔끔하게 구조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역사 교육론 개론서 같은 전공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줄글로 되어 있어서 처음 읽기에는 힘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쌤의 선생님을 위한 역사 교육론 책인데 지금 이렇게 성향적 설명의 한계를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런 구조화된 책을 많이 읽고 성향적 설명의 한계는 이것이 있구나 라고 좀 더 잘 외워졌고 덕분에 올해 나왔던 문제도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인데요. 중요한 개념이나 사건 같은 경우는 알아두기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사료를 굉장히 자세하게 실어 놓으셨어요. 지금 선형문자 사료를 굉장히 자세하게 실어 놓았는데 저는 선형문자를 개인적으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김 선생님께서
이렇게 길게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만큼 정리를 해놓으셔서 자동적으로 저도 선형 문자를 읽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올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업에서 강조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전공책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445입 개헌이나 발췌 개헌안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문제 풀이반에서도 계속적으로 풀어봤던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이 전공책에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상당히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해도 잊지 않고 풀 수 있도록 하는 실력을 이 학원 강의를 통해서 길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을 통해서 개론서를 반복적으로 암기를 했는데요. 김태규 선생님과 구영호 선생님 같은 경우 개론서를 집중적으로 이제 읽어주시는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서양사 개론이나 그 다음에 한국사 길잡이 같은 굉장히 어려운 전공책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지 형광펜을 쳐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칫하면 혼자 읽었다면 넘어갈 수 있었던 단어나 그 다음에 개념 같은 것들을 김쌤과 구쌤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심으로써 개론서를 매우 꼼꼼히 읽을 수 있었고, 또한 김쌤과 구쌤이 그 수업 시간에 읽어준 부분만 보지 않고 다른 부분도 자동적으로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개론서 같은 경우 최소 3회독을 했고요.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회독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책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속도가 늘어나고 또 점검할 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회독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개론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 기출이었던 황제 예배 거부, 병역 거부의 태도,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김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개론서를 읽기 전에 이렇게 구조화를 처음에 간단하게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읽기 전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 교재 4권,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를 바탕으로 단권화 작업을 반드시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론서를 여러 가지를 읽고 모든 내용을 이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단권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단권화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필기를 하니까 반복해서 암기하는 효과도 늘어나게 되고, 또한 다시 한번 개론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우는 제가 계몽론자들의 한계를 그들의 자유는 시민계급의 자유로서 흑인 등의 자유는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른 추가적인 개론서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올해 흑인 인권 관련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계몽 사상가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이 자연권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유출을 해서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론서도 좋으니까 이렇게 단권화를 함으로써 시험 막판에는 이 단권화된 개론서만 집중적으로 읽어주신다면 더 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을 위한 중국사에 나와 있는, 동양사에 나와 있는 남순강화 사료인데요. 이 사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떤 개론서를 통해서 남순강화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필기를 옆에다 해두었고, 또한 지금 구쌤이 경제특구라는 단어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 위에다 경제특구에는 무엇이 있는지 직접 찾아봐서 정리하고, 또 구쌤도 이 문제를 내셨는데 그 경제특구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올해 문제에 나와서
잘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는 작업은 상당히 암기라든지 정리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 시험 막판에는 다양한 개론서들을 많이 읽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권화된 책만 읽어준다면 시험 대비에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표 정리도 수업 시간에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사료를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도 모두 합쳐둔다면 복습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원 강의 장점을 더욱더 살려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원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김구 전공 역사에서는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고시원에서 나오면서 다시는 고시원에 오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모두 버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문제풀이반에 이렇게 영종조 시기에 화폐 관련된 정책 문제와 그 다음에 은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에 이러한 관련 내용, 굿쌤께서 불러주신 답뿐만 아니라 사료에 내가 몰랐던 사료가 있는지, 이런 사료들 내가 몰랐던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놔가지고 단권화에 아주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분석반 같은 경우에는 답만 기록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답과 관련된, 그리고 그 기출 문제와 관련된 사료들을 많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료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료를 찾는 그러한 시간을 줄여주시고 워낙 많고 중요한 사료들을 정리를 해주셔서 사료는 이것만 다 소화해도 자동적으로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겠다라는 유추 능력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역사교육론 문제풀이 반 문제였는데요. 이 역사교육론 같은 경우는 매우 광범한 범위의 문제를 골고루 내주시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론 같은 경우도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본 후에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을 가지지 않다면 답 불러주는 답만 받아 적게 돼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푸는 능력이 상승을 하기가 약간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 시간에 꼭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도 참고하셔서 한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역교론은 추세가 상당히 기존 문제 출제 방식과 달라지고 또 신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흐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김 선생님께서 워낙 최근 역교론 추세에 대해 잘 아시고 또 신간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신간책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때 신간 관련 내용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근데 올해 개정된 선생님을 위한 역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신간책도 잘 정리를 해놨다고 들어가지고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은 활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추가적으로 타이핑해서 자료를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그와 관련된 사료도 아까 설명한 대로 그와 관련된 사료도 다 실어 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료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나라면 이러한 곳에 빈칸을 뚫을 것 같다. 이러한 추세로 사료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터디 활용 방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스터디를 3월부터 7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그러니까 다 같이 문제를 내고 문제를 출제하고 암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만든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사료를 찾아서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빈칸을 제 나름대로 뚫어봤어요. 그래서 다른 스터디원들이 빈칸을 한번 유추해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게 했고요. 또 개론서에 문장을 통째로 옮겨 적어서 빈칸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나 문장 같은 경우는 빈칸을 뚫어 놓아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문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문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문에 빈칸을 뚫어 놓은 후에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시간이 좀 길어짐에 따라서 스터디는 7월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맞는 스터디 활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딱 맞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스터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스터디원들한테 미안해서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잘 주의하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2차 점수를 그렇게 잘 받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딱 평균 정도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2차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원에서 2차 반도 운영을 하는데요. 학원의 장점은 스터디를 일단 짜주세요. 그래서 성별과 그다음 인원에 맞게 스터디를 짜주기 때문에 스터디를 혼자서 구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일단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학원 선생님들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스케줄 같은 것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 문제를 직접 만들어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 스터디원마다 어떤 파트의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다른 스터디원들이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면접 문제 같은 경우는 면접 레시피라는 책의 뒤에 구상형과 즉답형이 50문제씩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문제를 계속해서 분량을 나눠서 돌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면접 관련된 개념이나 시책 같은 경우는 각자 스스로 외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짜진 후에 수업 실현을 이런 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실현, 김태규 선생님과 학원 합격자 선생님들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수업 기법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업 기법이 있을 때 이 수업 기법은 이러한 주제에 뭔가 활용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실제로 만든 임진왜란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별 수학 활동 수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해서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실현을 미리 숙지해 놓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처하게 되는 그러한 조건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종 탈락을 했던 이유가 수업 실현을 7점 정도나 깎였었어요. 그래서 그 페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작년에 매우 큰 자만심으로 인해서 혼자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1차 합격자들과 이렇게 2차 스터디를 했는데 조건을 3개 정도밖에 설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지라는 자만심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조건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터디원 분들이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냐, 20분 안에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원망과 원성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20분 내에 설령 다 하지 못하는 거더라도 최대한 어렵게 내야 실전 때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지금 보시면 외란의 결과를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연계하여 설명할 것이라는 조건을 넣어놨는데
올해 동아시아사적 관점으로 수업을 해보라는 문제 조건이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한 우수 사례에 대한 피드백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미흡 사례에 대한 피드백을 하라는 조건을 꼭 넣어놨었고, 또 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질문과 교사의 답변도 포함하는 그러한 조건을 많이 넣어서 올해 수업 실현 조건에서 당황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직접 김쌤이랑 외부 강사분께서 수업 실현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학원에서 김 선생님과 외부 강사분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제 수업을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때 김쌤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혼난 점을 바탕으로 제 수업을 많이 수정을 해서 그래도 올해 수업을 평균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시에는 추가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형 문제를 반드시 시책과 연계하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교육복지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3가지 제시하시오라고 해서, 그리고 그 밑에는 문학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을 서울시책과 연관하여 3가지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추가형 문제는 무조건 시책과 연관하여 문제를 내는데, 올해 서울시 구상형 2번 같은 경우 서울시 시책을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추가형 문제를 만들 때 시책과 연관지어서 문제를 만들게 되면은 실제 면접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접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평가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하신 교장 선생님 분과 그 다음에 구영모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영상도 촬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표정은 무엇이 어색하고 자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이렇게 구영모 선생님께서 카톡으로 피드백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피드백 결과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는데, 이때 제가 서울 우리 학원 1차 합격자 25명 중에 1등을 했었는데 올해 면접을 조금 못 봐가지고 상당히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 역시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올해 열심히 하면은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과 교단에서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